네, 회의에 앞서 금일 양주시 로컬 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설정 제1항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 순서는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이어 증인들의 증언 청취를 위한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출석 증인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승진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 방한식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라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조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주시의회가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5월 18일 선거인 성명 방한식. 네, 조사 시작에 앞서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의 목적과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에 대한 권한, 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사권 발동입니다. 즉,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사안에 대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대상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보조금 지원단체나 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며, 향후 근본 조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자책 감사 건의, 감사원의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언 청취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재근 의원입니다. 노골포도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참고인들 좀 모셔놓고 질의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인들 진술을 들어보니까 뭐 대부분이 또 뭐 잘못이 별로 없다.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다소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되는데, 뭐 부시장님 좀 있으면 가신다니까 부시장님께서 그 참고인들 진술을 들어보고 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소 미흡한 점도 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부시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 노골포도 2호점 얘기하는 겁니다. 그 6월 11일 날 그 경기도에다가 그 관련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부시장님 결재를 하셨는데 그 옆에 보는 게 빈칸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 시장님이 안 계셔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시장 전결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결제한 거는 제가 보질 못해 가지고 시장님이 아니고 저 부시장이죠. 김대순 부시장이 결재를 하셨는데 예. 부시장님이 결재하신 게 아니고, 그랬을 때 그게 결재 라인이 그 시장까지 해야 되는 건지 부시장 전결인지. 그거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부시장 전결이다 시장님까지 받아야 된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상황이 아니라서 잘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아마 시장님까지 결제가 돼야 되지 않았나 그런 그럼 생각이 그 다음에 우리 방한식 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제 관련해서 부시장 전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전결 사항이 이제 시장님까지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 들고요. 그러니까 부재 중이라 부시장님께서 결재하신 건지 아니면은 네, 양해해 주시면 허 과장이 보충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농업정책과장은 연가로 돼 있어요. 결재를 안 했고 농업정책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연가로 돼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시장님까지 이제 결재를 받으려고 했는데 네. 시장님께서 이제 부재 중이셔서 당시 부시장님인 김재순 부시장님 대결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자, 2호점 전 질의하겠습니다. 2호점이 이제 5월 15일 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그 센터에서 우리 한태수 소장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말씀하시기를 2호점은 경기도에서 선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보고를 했거든요. 우리 한태수 소장님 맞습니까? 2호점 그 선정. 제가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자료에도 그 2호점은 이제 경기도 그 농업정책 정책유통가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한번 정확하게 그 파악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는지. 예? 그 5월 15일 날인가 이제 경기도에서 양주시로 공무원이 옵니다. 공무원이 와서 그 노골푸드에 대해서
좀 하실 때가 있으면 좀 신청해라 이런 공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6월 5일 날 그 신청을 합니다. 노골푸드 신청 본인들이 하겠다고 사업자가. 그런데 문제는 법인 등록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인 등록도 안 해놓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맞냐는 거죠. 법적으로 맞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등록이 6월 7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신청을 양주시에다가 노컬팜푸드에서 6월 5일 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아기가 말이죠. 예? 출산도 안 했는데 출산 신고한 거하고 똑같다는 문제거든요. 그거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 5월 14일 날 경기도에서 로컬 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사업 수요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 제출한 거는 6월 11일입니다. 그 예.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6월 5일 날 신청을 했죠. 로컬 푸드에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6월 5일 날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그 당시에 법인이 안 돼 있었단 말이죠. 했는데 예. 수요조사 결과 제출할 우리 시점까지는 등기부 등본이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신청 시에 양주시에 신청 시에 법인도 안 돼 있는데 신청을 받아주는 게 맞습니까? 이거 안 맞죠. 대한민국 어느 법을 찾아봐도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청 자격에 법인이 돼 있어야지. 법인도 안 돼 있는 데를 신청을 받아준 양주시가 잘못됐다고 본의원을 판단합니다. 잘못됐죠?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됐잖아요. 그 말씀만 해보시라고. 신청 당시에 등기부 등본이 구비가 안 된 건 맞고, 저희가 6월 11일 날 제출할 당시까지는 그거는 완비가 됐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본의원 질문을 잘 이해하시라고요. 법인 등록이 안 됐는데 신청 받은 거, 양주 신청 받은 게 잘 됐냐 잘못됐냐, 법에 맞냐 안 맞냐 이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거는 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법인 등록이 안 됐는데 신청을 받아준 게 잘했냐 못했냐 이거죠. 일단 법에 안 맞죠? 신청서는 이제 그 등기부 등본이 완전히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낸 거는 맞으나, 저희가 수요조사 제출할 때는 보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이 신청 서류가 맞지 않는데 받아주는 행정기관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허가 서류에 뭐 건물을 짓는데 허가 서류에 자 이게 특검 뭐 집 지면 설계하고 그다음 나중에 특검이 자 완료가 안 됐어. 자 내일 모레 완료되니까 이거 준공 떨어주십시오. 이거 다 똑같은 거죠. 구비 서류가 법인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데 그 서류를 받아준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서류가 완료된 6월 7일, 6월 8일에 접수를 받았으면 문제 없는 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허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건 아니고 허가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허가 서류에 구비 서류가 미비하면 뭐 보완을 요구한다든지 구비 서류를 맞춰 갖고 와라 이렇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받아서 그걸 6월 5일 날 등록을 받아서 양주시에서 6월 11일 날 김대순 부시장이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6월 11일까지는 뭐 6월 7일 날 법인 등록이 됐으니까 6월 11일 날은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그 법인 등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접수를 받았다는 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청서를 제출해서 접수를 한 상황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더 구비되어 서류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완을 요구하다든지 해서 완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월 5일 날 접수를 받아서 자 서류도 저 법인도 안 돼 있는 걸 받았어요. 그러면 그 시에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신속하게 준비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그 결제 서류를 보면 그렇게 빨리 진행된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6월 11일 날 자 이제 김대순 부시장이 결제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6월 11일 날 바로 그날 경교에다가 보내요. 그죠? 보냈습니다. 네.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바로 다음 날 6월 12일 날 경기도에서 저 확정돼서 내려오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사천리로. 예? 그 이게 자꾸 의혹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을까? 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등록도 저 서류도 받아주고 자 과장님 말씀대로 자 보원 서류 해오라고 했어. 그리고 시에서 부시장 결제를 했어. 한 날 바로 경기도에다 보내고 또 경기도에서 바로 또 내려오고 이게 어느 특정 저 본연 생각입니다. 그 비호 세력이 없으면 가능했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논스톱으로 진행되는 양주시에서도 이렇게 뭐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모의 사항이 이렇게 논스톱으로 진행되는 거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의심이. 의혹도 들고. 그리고 저 본의원이 여러 번 뭐 담당 우리 저 직원을 통해서 자료도 자 이거 왜 저 경기도에서 본의원이 이해 듣기로는요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내려 보내서 자 양주시에서 사업을 한 걸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거 아닌 것 같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담당 저 직원한테 얘기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어떤 자료 요청하냐면 그 2호점 그 공모. 자,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 2호점을 단수로 해서 바로바로 진행해서 바로바로 신청했어요, 경기도에. 경기도에 답장도 바로 왔어요. 24시간 너 안 돼서 왔어. 자, 그러면 한 군데만 단수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모 절차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 법에 실시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허각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공모를 실시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이제 그 당시 2호점 추진할 때 그 2호점을 하려고 하는 그 법인에서 경기도에서 그런 그 로컬 푸드 직매장하는 사업을 어떻게 먼저 인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했고 또 기일이 이제 촉박해서 아까와 같이 이제 신청서 접수하고 추가로 뭐 등기부 등본해서 좀 빨리 진행된 면은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죠. 1호점에서 수천만 원 저 돈도 안 준 사람들이 그것도 정산 안 하고 신청하는데 그걸 여기 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사업 선정 교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부시의회로 심의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하는 사업, 학교 사업 이외에는 공모 절차를 걸쳐야 되는데 공모 절차를 걸치지도 않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가지 아까 법인 등록을 안 했는데 신청을 양주에 받아준 거 하고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 자, 이 두 가지 잘못한 겁니다. 법적으로. 이게 양주시법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법이에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허각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모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뭐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신청 당시에 서류 미비해서 저희가 수요 제출할 때까지 구비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저희가 과장님이 그런 생각 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 요청하니까 당시 담당 업무 미숙으로 인한 누락 익히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 부시장까지 초스피드로다가 결제가 이루어지고 경기도에도 오늘 부시장이 결제했는데 그 당일날 경기도에다 올리고 그 다음날 양주시 내려오고 이 초스피드로 해야 돼. 어떻게 담당 공무원이 업무 미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결제를 안 있는 분이 담당 공무원이 업무 미숙이다? 이걸 자료라고 보냈습니까? 아니 그 담당 공무원을 뭐 죽일 일 있어요? 아니 뭐 여러 사람 살고 한 사람 죽이자는 것밖에 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예? 이거 지금 본 의원이 5월 14일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양주시에서 6월 5일부터 진행사항을 보세요. 진행사항을 어떻게 진행됐나. 이게 양주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6월 5일부터 11일까지 12일까지 경기도 결정까지 며칠 걸렸어요. 일주일밖에 안 걸린 겁니다. 일주일 안에 다 결정돼서 간 거예요. 그러면은 다 정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 정해놓고 야 공모하지 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자료 요청에 이런 식으로다가 담당 업무 미숙으로 뭐 일한 누락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경기도에도요 담당 부서에 확인도 해보고 왜 확인을 좀 해봤냐면 이 자료 요청을 본 의원이 진작부터 요구를 했어요. 이런 자료 요청을 없다. 센터에는 없다. 부존재한다. 이런 답장 오고 그래서 그래도 계속해서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을까? 분명히 그 농업교수센터를 경유해서 경기도로 갔을 텐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딱 찍어서 내려보내주고 양주시에다가 야 보조해줘라 우리도 보조해줄 테니까 이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빨리 진행된 사업이 당시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인한 누락이다 이렇게 답장이 큰 실망을 했습니다. 공모 절차를 하게 돼 있는 거를 최소한 담당 공무원이 그걸 몰랐다고 쳐요. 그럼 그 위에 팀장님, 과장님, 센터장님 그리고 양주 농업기술센터 말고 본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을. 그럼 그런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빨리 하라고 시킨 겁니까? 뭐 속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질센터에서 본연 생각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빨리 그거 빨리빨리 해. 어? 빨리빨리 해서 이거 저 진행해. 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여기 증인 여러분들이 말 못할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어? 이 자리에서 말은 못 하시겠지만 본연 생각으로는 이거는 이 2호점 선정 과정을 지켜보면 담당 직원이 업무를 한 게 아니고 누군가는 빨리빨리 하라고 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미비되고 미비된 것도 봐주고 어? 경기도에서 전화해서 저 빨리빨리 내려보내세요. 그런 일 없었습니까?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항도 없고요. 그거를 뭐 빨리 하라고 지시한 사항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호점을 경기도에서 이제 추가로 수요조사 한다는 것은 애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경기도 시군에서 해당 할 수 있는 시군이 없어서 추가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기 때문에 기일이 좀 촉박했는데 2호점을 하려고 하는 그 법인에서 추가로 하는 사항을 먼저 알아가지고 경기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준비를 미리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자, 임재근 의원님 예. 좀 쉬었다가 다음 저 기회를 좀 받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예, 다음 시간에도 더 물어볼 테니까 좀 생각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장도 좀 딱 하나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까지 지금 질문 열심히 하셨는데 2019년 6월달에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경기도에서 반납분을 받아서 급하게 이제 준비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로컬푸드의 일부 농가들이 납품 대금 못 받아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기 그때 시작하지 그 시점이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 농업인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납품 대금 못 받았다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아니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외부에서 들리는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의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라고 의원들이 분명히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2호점을 이제 아무리 급하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추진한 배경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임재근 의원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묻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죠. 왜냐면 농가들이 그때 당시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실 거라 믿고 또 다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민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납품대금 촉구가 농민들이 언제부터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씀하실 때 2020년 언제부터 납품대금 촉구를 하셨나요? 농업인들이 그 이제 민원을 제기했고 그런 부분은 그런 네. 시기는 네, 2020년 6월 경부터 국민신문고라든지 네. 또 찾아왔었나? 서면 진정서 등을 제출해서 작년 6월 경부터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6월에 민원이 진정서가 이렇게 뭐 민원이 시작이 서면으로 왔다 갔다 했다면 그 이전에 이미
설왕설래했다는 얘긴데,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예를 들면 613페이지에 보면 등기부상 뭐 증명이라든지 신청서가 들어가고 했던 부분이 2019년이에요. 2호점이 시작된 부분이. 네. 그러면 이게 2호점을 시작한 시기가 그 이전이라는 건데, 민원이 접수된 시기보다 이거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납품 대금을 못 받아서 국민신문고라든지 국민신문고에 예. 그 서류가 왔다 갔다 한 시기는 2020년 6월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한 시기 2호점 때문에 서류가 시작된 시기는 지금 615페이지 보세요. 2019년입니다. 그러면 신문고에 서류가 접수된 시기는 2020년이고 서류가 시작된 시기는 2019년인데 문제가 있었던 전 시기에 그보다 앞선 시기에 이미 이 서류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월세가 미납되고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9년이잖아요. 그렇죠? 1호점에. 월세 미납된 시기가 언제예요? 2019년이잖아요, 과장님. 예, 농업권 정책각이 네. 답변. 예, 그거는 2019년 9월입니다. 예. 그 문제가 있었던 시기가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고 했던 시기가 그런 시기고 그다음에 이 서류가 완공된 시기가 서류가 완료되고 했던 시기는 2020년이에요. 이게 2호점이. 그러니까 이거를 집행부가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된 이 김상화 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의혹이 된 이 김상화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상화 씨가 어쨌든 여러 가지를 다 좌지우지해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 김상화와 관련된 여기서 말하는 진선이라는 대표, 진선이가 나중에 2호점의 대표를 맡고 했던 이 사람도 김상화의 부인이에요. 이런 사람과 그다음에 박철 이런 사람들도 박철이 우리 며칠 전에 그 참고인으로 왔을 때 집행부는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상화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참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참고인에 대해서 의회에서 불러서 얘기를 했지만 참고인은 그냥 참고인일 뿐이지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똑바로 인지하시고 똑바로 답변을 하시고 서류에 입각해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의원님에 의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부터 다시 2호점 시작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613페이지에 보면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면 등기사항에 대표진이 바뀌죠. 2호점 내려고. 대표진이 바뀌고 등기사항에 대표진이 바뀌는 건 아니구나. 대표진을 이제 설정을 해서 등기사항이 하는데 본의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임재근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처음에 2019년 이게 언제입니까? 2019년 2월 26일 날 100만 원을 가지고 등기사항을 만들고 2월 28일 날 재등기를 합니다. 1억을 다시 만듭니다. 근데 2월 26일 날 100만 원을 주고 만들고 다시 2월 26일 날 1억으로 변경 사항을 하고 임종혁 대표가 만들고 6월 15일 날 임재근 의원님이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6월 7일 날 등기는 6월 7일 날 쳤는데 6월 15일 날 접수가 농업정책과에서 6월 5일 날 접수가 되는데 이 접수를 할 때 신청 사항에 따라오는 서류가 뭐뭐입니까? 신청 시에 사업 신청 시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등기부도 있을 거고 뭐 이 사람에 대해 임종혁 대표에 대한 어떤 서류 일체를 따라온다든지 기타. 네, 허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허가 신청서에
그 건물에 대한 사용권, 토지에 대한 사용권 이런 것도 포함해서 네.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를 구비해서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내고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임재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2019년 6월 7일에 등기를 쳤는데 어떻게 처리과가 처리를 할 때 접수를 6월 5일날 이전에 했냐 이거죠. 서류도 이 등기 사항도 처리되기 전에 그러면 접수를 이러한 그 설립 여건도 안 맞는 접수로 그렇게 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급해서. 그리고 임차 의향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617페이지에 보면 임차 의향서에 남양 홍씨 상가에 이 남양 홍씨 상가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거기에 보면 5월 27일 날 임차 의향서를 2019년 5월 27일 날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임차 의향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양 홍씨 상가가 의아심이 드는 게 몇 페이지냐면 497페이지 한번 보세요. 책자 497페이지에 보면 도장이 하나 찍힙니다. 진서 납품서 해서 납품서 보십니까? 더 상호 더알림 주소 경기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경기도 양주시 독바이로 덕정동 남양 홍씨 상가예요. 이 도대체 로컬푸드와 남양 홍씨 상가는 어떤 관계이죠? 그러면서 진선이 대표가 납품서를 하나 주는데 이게 뭐냐면 현수막하고 기타 등등 가로등 배너 등등입니다. 이 진선이는 그때 당시 더알림 대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입주하고 있던 데가 더알림이라는 데가 남양 홍씨 상가입니다. 이 남양 홍씨 상가와 로컬푸드는 도대체 어떤 관계이고 이 진선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김상화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부인이기도 하지만 더알림의 대표이고 2호점의 나중에는 대표로 갑니다. 또 이거를 집행부가 인지를 못했다? 인지 못하셨을까요? 누가 봐도 여기에 보면 서류를 봐도 613페이지에 보면 사내이사 진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집행부는 왜 몰랐을까요? 그러니 2호점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다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납품은 부인이 하고 남양홍씨 상가에 새들었던 사람이 또 2호점을 남양홍씨 상가가 집 지으니까 거기 또 들어가고 2호점에. 그리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623페이지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날 농업회사 법인 양주 로컬푸드는 사업을 착실히 이행하려 하였으나 참 여기까지는 말이 구수하고 좋습니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2호점 직매장 현장 및 자금 확보 감안하여 말미의 시간을 더 달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랬을 때 보통 사업하시는 다른 집행부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환수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중지합니다, 사업을. 그런데 우리 착한 집행부는 12월 24일 날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바로 뒷페이지 보면 625페이지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교보금을 결정을 합니다. 자금 한 채 얼마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억 9,100만 원입니다. 같은 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공모사 날짜 보겠습니다. 문서관리카드 농업정책카 2490 24958 해서 교부금 날짜가 같은 날입니다. 12월 24일 2019 12월 24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학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은 그 대상자한테 결정한 거지 자금을 준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유서가 보통은 자 법에 의하면 과장님 자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이렇게 사유서가 발생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허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나 보통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보조법에 의하면 보통은 이제 그 당해년도에 네,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하면 네.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을 감안해서 2월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요. 수행사항 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의 수행사항 점검이라고 해서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리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행 일시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도 점검하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재근 의원님이 뭐가 급해서 이렇게 사업을 일괄적으로 집행을 했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서류도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되고 보조금 집행이 나가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보조금이 나가면 어떤 서류를 또 해야지 되죠? 나중에 보조금이 나가면 그 시기별로 네, 그 보조금이 목적 사업대로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현장을 좀 확인하고 네.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다 나갔어요.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어떤 서류를 다 챙겨야 되는지 정산 서류를 정산 서류가 나가야 되는 거죠. 정산서를 정산서를 받는 거죠. 받는 저희가. 거죠. 예. 여기 로컬푸드는 정산서를 받았나요? 뒤에 보니까 정산서도 첨부가 안 돼서 나중에 뭐 몇 번씩 정산서 제출해라 막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에. 네. 그 로컬 푸드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보조금 그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질 않아서 네, 저희가 맞습니다, 계속 과장님. 촉구를 하고 네. 한 그런 사실이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미리 예측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차분하게 질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위원장님이나 우리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집행부가 맞지 않은 답변을 하시기에 조금 이렇게 서둘러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등기부 사항이나 어떤 이런 그 법인의 대표가 바뀔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죠? 보통? 여기는 관리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양주시는? 농업법인 회사가 바뀔 때는 어떻게 변경하는 절차나 관리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예, 농업회사 법인을 관리하는 데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죠. 그런데 여기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의 대표나 이사진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이게 몇 번이나 바뀌었죠, 여기가?
보통은 이렇게 바뀌나요? 보통? 예, 법인이 그 주주, 이사 이런 걸 바꾸는 거는 그 법인의 자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법인들도 바뀌고 대표도 수시로 바뀌고 특히 이제 이게 뭐 주주와 관련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비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하셨나요? 이런 뭐 절차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예,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신고하는 규정은 있는데 이 법인 변경 시 절차가 있죠. 절차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뭐 설립하거나 네. 아니면 주주를 변경하거나 감사를 변경하거나 뭐 대표를 변경하거나 그거는 그 법인 자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거 관리하는 부서는 터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아무런 뭐가 없어요? 관리라는 것은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면 승인은 내주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가져오면 서류 가져오면? 승인을 왜냐하면 이게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고인은 진술 내역을 봤을 때도 참고인이 하는 말의 신빙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본인은 책임 없다. 전부 이러고 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법인의 설립은 그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 구성원들의 이제 그 관한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지정된 기일, 예를 이제 법에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다 신고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거를 위반했을 때는 이제 과태료 처분이 있고요. 법은 설립은 법인의 자유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변경할 때 수시로 바꿨는데 몇 번 변경을 했죠? 로컬푸드가 이제 2016년부터 실시 신고를 내고 2017년부터 사업을 했나요? 이제 2016년부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부터 쭉 사업을 해서 2021년까지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몇 번이나 바뀌었죠? 이 변경 신고서를 지금? 근데 변경에 대한 거는 뭐 이사진 바꾸고 대표 바꾸고 뭐 하는 게 본연도 책자를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여기 지금 몇 건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법인 예. 조금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그 법인에 대한 그 변경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의 자체 또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그걸 뭐 제출하거나 뭐 이럴 적은 없고요. 제출을 안 한다고요? 이사진을 바꾸는데? 이사진을 구성하거나 주주를 뭐 구성하거나 또 뭐 감사하는 거는 아니 대표이사 바꿀 때도 이거를 농업 법인 관리부서한테 신고 안 합니까? 새로운 법인을 등기했을 적에는 저희한테 신고하는 거는 맞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바꾸면 당연히 법인이 안 바뀌어도 대표이사가 바뀌면 당연히 이 사람이 대표이사가 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신고를 안 합니까? 당연히 농업정책과는 알고 있어야죠. 농업회사 법인이나 영농조합 법인이 네. 설립 등기를 하거나 변경 등기를 할 때 신고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저희한테. 근데 이제 신고가 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거는 1차 이사진이 2016년 9월 12일 날 바뀌었고 2차 이사진이 459페이지에 바뀌었고 3차 이사진이 2017년 10월 24일 날 본인 의원이 알기로는만 3번 바뀌었어요. 이럴 때마다 신고가 된 내역서가 있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대표가 바뀌었는데. 네, 저희한테 신고한 부분은 없고요. 예. 예,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어떻게 처분하셨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밟으셨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과태료 처분을 했는지는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보고까지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안 하셨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이 법인의 대표가 다 해먹고 나 몰라라, 나 모르겠습니다. 또는 법인의 대표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김상화가 도주를 했는데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실도 모르고 행정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게 뭡니까 이게? 나머지는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조사 진행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